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배워서 바로 써먹는 수영 편을 진행할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자유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선 1강,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영의 기본은 호흡, 그리고 수평뜨기입니다. 그리고 자유형에 필요한 발차기까지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 하면 이제는 팔 돌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유형 팔 돌리기는 물속에서 팔로 물을 저어주는 스트로크랑 물 밖에서 처음 준비 자세로 되돌아가는 리커버리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영법에서도 물속 동작은 스트로크, 물 밖에서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동작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수영의 기본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팔 돌리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속에서는 손바닥이 물을 누르는, 밀어주는 느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손바닥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동작을 연결하면서 팔 전체를 물 밖으로 꺼내서 최대한 수직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최대한 위로, 팔을 최대한 수직을 만들려고 하면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래 준비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팔을 높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동작을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조금 비틀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억지로 몸을 딱 버티고 있지 않는 한 몸이 살짝 비틀어지는 이 롤링이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롤링, 이 몸을 비튼다는 뜻인데요. 팔을 되돌리는 리커버리 동작에서 어깨가 물에 잠긴 채 팔이 넘어가게 되면 저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롤링을 하면, 즉 몸통이 비틀어지면서 어깨가 돌아가면 어깨가 수면을 스치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손을 물속에서 저어주는 스트로크 동작을 할 때는 손을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옆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진행이 한 팔씩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내 몸이 삐뚤삐뚤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직으로 눌러서 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는 눌러주는 구간, 이 구간을 캐치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캐치 구간, 눌러주는 구간 이후에 당기는 구간인 풀, 그 다음 밀어내는 구간인 푸시, 마지막에 팔을 쫙 펴면서 물을 끝까지 뿌려주는 피니시, 이 네 가지 구간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캐치 구간입니다. 누르는 구간. 이 누르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이 누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면 손이 밀려나가거나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이 속도를 내 손이 이겨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캐치 구간, 누르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그 이후의 동작을 빠르게 하면서 이 전체의 동작이 한 동작이지만 속도 조절을 해서 물을 제대로 끝까지 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캐치 구간, 이 누르는 구간에서 힘을 너무 세게 주고 속도를 내버리면 팔꿈치가 굽혀져 버리거나 손목이 밀려나가서 젖혀지거나 아니면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거나 손가락까지 젖혀지는 그런 물을 흘러보내는 쓰다듬는 듯한 스트로크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진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 캐치 구간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등을 벽에 붙여서 양팔 앞으로 쭉 내밀고 한 손씩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허벅지를 스치면서 손바닥이 벽에 붙을 때까지 눌러 저어 보십시오. 천천히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다가 허벅지에 가까워졌을 때쯤부터 조금 힘을 주는 느낌으로 손바닥을 벽으로 탁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 연습은 캐치 구간에서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동작은 쭉 연결을 하기 때문에 캐치 동작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그 이후 동작에 힘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느껴보시면 됩니다. 양손을 벽을 잡고 준비한 상태에서 얼굴은 물에 넣었다고 생각만 하시고요. 한 팔씩 한 팔씩 천천히 누르는 캐치부터 풀 당기는 동작, 그리고 몸을 비틀면서 푸시해서 손바닥이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저어보세요. 그리고 높게 들어 올리는 동작, 리커버리 동작을 하면서 다시 준비 자세로 되돌아가는 동작까지 연결을 시켜봅니다. 이제는 물에서 본격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팔 돌리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자, 수평뜨기 자세로 발차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난다면 팔을 돌려보세요. 천천히 누르고 세게 당깁니다. 천천히 밑으로 누르고 세게 당겨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치면서 팔이 수직으로 올라가게 높게 들어 올립니다. 다시 수평뜨기 자세로 돌아오면 반대팔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숨을 최대한 마신 뒤 참고 2번 돌리고 나면 1번 일어서고 또 4번 돌리고 나면 1번 일어서고 점점점 호흡을 참고 팔 돌리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내 몸의 진행 속도를 자꾸 느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팔만 돌리는 연습이 끝났다면 이제는 호흡을 하면서 연결을 하기 위한 측면 호흡 방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제 벽 쪽을 바라보고 서서 상체만 엎드린 상태로 오른손 잡이라면 왼손으로 벽을 잡고 오른팔은 허벅지 옆에 붙여둡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제외한 나머지 상체는 수평뜨기를 했던 엎드린 자세를 만든 뒤에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얼굴만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리면서 몸을 비트는 동작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만으로 코와 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림과 동시에 상체도 비틀어 주셔야 돼요. 코랑 입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온 걸 느끼고 입으로 공기를 마신 뒤에 다시 얼굴을 물 속으로 넣고 그때 상체를 다시 바로 잡고, 호흡법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물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바람 소리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 측면 호흡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때문에 코에 물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로 내뱉는 세기가 좀 약하면 코에 물이 들어가서 바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턱이 들리거나 머리를 들어버리는 그런 동작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던 호흡법을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돌릴 때도 물속에서부터 내뱉으면서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코로 뱉는 걸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 세기가 약하면 코에 물이 들어간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충분히 반복을 하시고,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 연습을 하신다 하면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모퉁이 자리 혹은 레인 줄을 잡을 수 있는 구석 자리에서 레인 줄을 잡은 상태로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벽을 잡고 몸을 똑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내뱉으면서 물 밖으로 나오고 머리가 뜨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때 머리 전체가 물 밖으로, 수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옆통수 부분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코랑 입, 얼굴 부분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인데, 안 좋은 자세를 보면 물 밖으로 나올 때 턱을 들면서 머리 부분까지 수모 부분 전체가 물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게 내뱉는 호흡이 불안하면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면 코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좀 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머리가 이렇게 들려버리면 나중에 연법 중에 다리가 까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안 들리게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벽을 잡고 얼굴을 돌려서 호흡하는 연습이 충분해졌다면 이제 팔 돌리기, 스트로크와 함께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양손으로 벽을 잡은 상태로 얼굴을 물속에 넣어 놓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물을 누를 때 동시에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측면 호흡을 시작합니다. 누를 때에 맞춰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면 몸통이 비틀어질 때에 맞춰서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얼굴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손바닥이 물 밖으로 나오는 자세가 동시에 될 겁니다. 그 상태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동시에 팔을 되돌리기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마신 다음에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팔도 다시 벽을 잡아서 준비하는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벽 잡고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는 킥판을 잡고 물 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킥판의 중심을 잡고 오른손은 킥판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아까 수평뜨기 할 때 손이 물속에 살짝 잠겨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왼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뜨기와 동일하고요. 그대로 발차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진행을 하고 있겠죠.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참은 상태로 머리를 돌리면서 호흡 내뱉기 그리고 캐치 동작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어주는 동작 이후에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까지 해서 호흡을 내뱉고 마시기에 성공을 했다면 동작이 끝난 다음에 내 동작이 잘 되었는지를 지난 동작을 머릿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난 동작들을 자꾸 반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동작을 반복했을 때 내가 머리를 똑바로 돌렸는지, 머리를 들면서 돌린 건 아닌지, 팔은 수직으로 내렸는지 한 동작이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킥판 없이 해볼까요? 킥판을 잡은 왼손이 킥판을 잡은 위치가 아니라 수평뜨기 자세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팔을 물속에 살짝 넣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놓고 숨을 최대한 참은 상태로 발차기를 한 뒤에 호흡 내뱉기와 머리 돌리기, 캐치 동작, 저어주는 동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킥판을 잡고 할 때랑 다르게 이 킥판이 없을 때, 킥판이 도와주지 않을 때에는 발차기와 스트로크의 속도를 내는 것이 안정적인 호흡을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이 속도가 나지 않으면 몸이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려고 해도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몸통도 잘 안 돌아가거든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머리를 돌리는 동작을 할 때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형을 완성해 볼 텐데요. 먼저 엎드려 발차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은 호흡을 하지 않고 왼손만 스트로크해서 1차로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물을 누르는 동작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 호흡을 시도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호흡에 성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팔과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몸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수평뜨기 자세로 돌아갈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발차기를 계속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왼손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왼손 스트로크 이후에도 몸이 가라앉는다면 또 뜰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죠. 수평 떠서 발차기, 그리고 왼팔 스트로크, 그 이후에 오른팔 스트로크와 동시에 호흡하기.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면 이 반복의 진행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자유형 콤비네이션이 끝이 납니다. 이 자유형 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되면 다른 자세를 고칠 여유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팔 돌리기를 배웠다고 팔 돌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호흡을 같이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호흡에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셔서 이 단계를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유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